반갑습니다. CPA 김수석입니다. 이번 동영상부터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급여 챕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선생님들에 의해서 다루어지는데요. 보통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로 출제되는 내용은 딱 한 개예요. 3번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예요. 단기 종업원 급여, 이제 유급휴가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인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거의 출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도 굳이 그 내용에 그렇게 힘 안 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번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DB로 부르는데요. 3번 주제에 대해서만 열심히 주의를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가 문제가 상당히 간단한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일단은 제가 만든 거는 김기동 선생님 왁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훨씬 더 문제를 편하기가 편하고, 특히 2차 답안지 풀 때가 2차 답안지를 쓸 때 굉장히 편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회계 처리를 설명드리고 표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표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계 처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용어 정의만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확정급여 채무, 사회적립 자산, 순확정급여 부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종업원들이 근무를 함에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그냥 퇴직할 때 갑자기 돈을 주면 회사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사회에다 적립을 해놔요. 그래서 현금이 나가고 사회적립 자산을 잡게 됩니다. 이걸 상계한 거를 순확정급여 부채라고 불러요. 문제에서 확정급여 채무, 순확정급여 부채, 뜻도 똑같고 확정급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어가 헷갈려요. 문제에서 확정급여 채무가 얼마이다, 혹은 순확정급여 부채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줄 텐데 이게 무슨 뜻인지 꼭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채무냐 부채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순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로 봐주세요. 순이면 이게 자산을 상계한 후의 금액이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처리 설명 드릴게요. 자, 우선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 인식입니다. 확정급여 채무, 그 다음에 사회적립 자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자 수익 그리고 이자 비용이 생기겠죠. 그만큼 확정급여 채무는 이자 비용을, 그리고 반대로 사회적립 자산은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같은 이자율을 사용하고요, 기초 이자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초 이자율 혹은 전기말 이자율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12월 31일이랑 올해 1월 1일은 같은 날짜로 보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제 근무원가 인식입니다. 단기 근무원가 혹은 과거 근무원가는 회계 처리가 똑같아요. 이제 종업원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퇴직금도 쌓일 테니까 비용을 인식하면서 확정급여 채무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을 통해서 사회적립 자산을 출연할 때 현금이 나가고 사회적립 자산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외에 쌓아놓았던 자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립 자산이 감소하고요, 확정급여 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입니다. 정산. 부채랑 자산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정산을 하고 나서 둘 다 상계하는 회계 처리인데요. 지급과 달리 동액만큼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 차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로 그 대차 차익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현금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로 대차 차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측정입니다. 이제 기초에 설정해 놓은 이자율로 1년 동안 사회적립 자산과 확정급여 채무가 이자 수익 그리고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하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그 기초에 설정해 놓았던 이자율이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걸 재측정이라고 부르고 재측정 요소라는 OCI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
그리고 사회적립 자산도 마찬가지로 늘리거나 줄이면서 반대쪽에 재측정 요소 OCI를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표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종업원 급여를 표로 간단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대차가 맞다는 점이 참 직관적이고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답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사회적립 자산과 확정급여 채무, 그리고 퇴직급여, 현금, 재측정 요소 이 헤드를 먼저 문제에서 써주세요. 비용 자산은 차변 항목이죠. 그 다음에 부채는 대변 항목이죠. 그리고 자본, OCI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는 현금이 감소하면서 사회적립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금은 음수로 대변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를 써주시고요. 기초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 기초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하나씩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 금액에 단기초 혹은 전기말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수익과 비용을 곱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자율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8천에 800, 만에 1000만큼 자산과 부채가 각각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초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대차가 맞아야 돼요. 이 선을 기준으로 대차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800과 1000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차를 맞춰주는 거죠. 200. 그러면 이제 차변도 1000, 대변도 1000 이렇게 해서 대차가 맞죠. 자, 그 다음에 근무원가예요. 단기 근무원가 혹은 과거 근무원가는 제가 회계 처리를 같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비용을 인식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 해주시면 되고요. 적립의 경우에는 현금을 감소시키면서 자산이 증가하죠. 네, 이렇게 해서 대차를 맞추시면 되고요. 지급의 경우 자산과 부채가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산은 채무 그리고 자산을 어느 정도의 가액으로 산정을 해서 둘 다 감소시키는, 그리고 대차 차액은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회계 처리가 뜨게 됩니다. 지급이랑 비슷한 회계 처리가 뜨죠. 하지만 이게 더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감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양수 혹은 음수로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산과 채무 그리고 비용을 다 합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재측정 전이라는 숫자가 뜨게 됩니다. 비용은 여기서 이제 이게 마지막 숫자고요. 더 이상 뒤에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과 채무의 경우에는 재측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기말에 이제 사회적립 자산의 공정가치 그리고 확정급여 채무의 실제 금액을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00원이랑 12,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둘 다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럼 1,800원, 1,700원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어라? 대차가 안 맞아요. 제가 대차가 다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100원을 감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재측정은 OCI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OCI 칸에서 맞출 거예요. 그래서 OCI에서 100원을 늘리게 되면 자, 이제 대변도 1,800으로 차변이랑 숫자가 같게 되죠. 자, 그러면은 기초에 있는 OCI랑 더해서 기말 OCI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측정 후에 자산 10,000원, 부채 12,000원에서 상계했을 때 순확정 급여 부채가 2,000원으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자산이랑 채무랑 각각 숫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상기 후에 숫자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 비용, PL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PL에 미치는 영향은 550 감소, 그리고 OCI는 이 100원 증가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잔액을 물어봤다면 600으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하는데요. 이 이자율, 어떤 이자율을 쓰느냐? 1순위는 무량 회사채 이자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량 회사채 이자율이 없는 경우 국고채 이자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차에서 조금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올 경우 두 가지 이자율을 다 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량 회사채 이자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뭐 확정급여 채무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몇 %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자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자산 부채의 변동이 기중에 이루어졌을 경우 이자 월할 삼각주의라고 제가 써 놓았는데요. 제가 이자를 구할 때 그냥 8,000원에다 10%, 만원에다 10%를 구했어요. 이 금액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적립, 지급 정산은 기말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에서 가정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기중에 이루어졌을 경우 이자 비용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푼 거는 기초에 8,000 그리고 만원이 변동이 계속 쭉 없다가 마지막 12월 31일에 적립과 지급 혹은 정산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자에 영향을 안 미쳐요. 하지만 이게 기중에 이루어지면 이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기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자를 월할 삼각해서 이자 비용을 더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를 시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실제 운용 수익. 보통 순학정 급여 부채 혹은 사회적립 자산, 공정가치 등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측정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자 수익 더하기 재측정 요소는 실제 운용 수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 운용 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자 수익과 재측정 요소를 더한 거기 때문에 기초에는 10%를 가정하고서 800원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2,600원이었던 거죠. 이 문제에서는 실제 운용 수익이 2,600원이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재측정 요소를 1,800원이라고 보시고 OCI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측정 요소 OCI는 리사이클링 금지니까요. 네, 혹시 말 문제로 나올 경우 리사이클링 금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